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광주FC입니다. 강원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FC 안양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김천 상무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무패 흐름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진 상황입니다. 강원은 지난 시즌 리그 2위의 돌풍을 만들어낸 윤정환 감독이 떠나고 정경호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으며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였던 양민혁이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격에서는 빠른 발과 뛰어난 돌파 능력을 지닌 이상기가 공간 침투를 많이 만들어내는 가운데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마리오와 세르비아 출신의 공격수 코바체비치를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기동력과 패싱 능력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이재익을 보좌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요구됩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승 1무 1패 성적입니다. 광주FC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FC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제주SK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무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2연승의 반등세입니다. 아츬에서만 9골을 터뜨리고 있는 아사니가 A매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결장한 이후 피로 누적에 있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세 경기 무승의 과정과는 다르게 대구와 제주 상대로는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주전 센터백 변준수의 합류 이후 업그레이드된 수비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무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전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강원은 윤정환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전술적인 변화가 생겼고 지난 시즌 상대전에서 강력한 공격 옵션이 되어준 양민혁이 팀을 떠난 공백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광주FC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충북청주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화성FC 상대로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무패 흐름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K리그 최하위로 강등되었고 올 시즌 윤정환 감독 체제로 전환해서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팀의 강등에도 의리를 지키고 팀에 잔류한 지난 시즌 K리그 1부에서 15골을 넣은 득점왕 무고사 이외에 김성민과 중원의 에이스 제르소 이외의 측면 공격수 바로우 모하메드 바로우를 영입해서 공격진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경기에서는 민경현의 퇴장이 나왔지만 이동률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버티는 힘도 보여준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 성적입니다. 충북청주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충남아산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입니다. 충북청주는 빠른 드리블과 돌파 능력을 갖춘 오른쪽 윙어 마테우 징요와 중앙 공격수 페드로를 영입했고 포르투갈 스트라이커 가브리엘까지 데려왔습니다. 개막 후 6경기에서 가브리엘과 여승원, 송창석, 송진규, 김선민이 골을 기록했지만 공수 밸런스와 간격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수비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랬던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 반데아벌트와 홍준호가 뚫렸으며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패스 완성도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성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 승격 1순위 후보가 되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충북청주는 최근 국가대표 출신 윤석영 선수를 영입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 중 25명이 나가고 24명을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던 탓에 아직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직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행착오의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제주SK입니다. 전북현대는 포의 감독 체제 아래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에 초점을 맞춘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진우와 전병관을 활용한 측면 속공과 공간 침투는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릴 경우 침투 공간 자체가 막혀 공격 전개가 어려워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중앙에서는 콤파뇨와 에르난데스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좁은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공격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주SK는 김학범 감독 특유의 실리적인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 1점 확보도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하며
라인을 깊게 내린 채 상대의 전진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에반드로와 남태희가 역습 상황에서 순간적인 속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와 실점 최소화가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브백에 가까운 수비 라인을 형성해 상대의 침투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획 감독과 김학범 감독 모두 실리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전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한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상대가 수비에 집중할 경우 전술적 효율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 SK는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비에 집중하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전북이 점유율을 가져가되 결정적인 득점 기회는 제한적이고 제주 SK는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성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득점이 적거나 무득점에 가까운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울산현대입니다. 대구FC는 박창현 감독 체제하에서 전술적 리커버리 속도와 미드필더진의 기동력 저하가 경기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라마스는 공격 전개 측면에서는 뛰어난 시야와 창의적인 패스를 보이고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차단과 커버 범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이선 침투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또한 측면 풀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상대의 빠른 측면 전개에 흔들리는 장면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징야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공격 외에는 뚜렷한 전술적 강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울산현대는 김판곤 감독 체제 아래 빠른 측면 전환과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카바는 속도와 드리블 돌파의 강점을 지닌 외국인 자원으로 대구FC처럼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느린 측면 수비 리커버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청용은 교체 투입 시점에서 탈압박과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패스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력과 포지션 밸런스를 고려할 때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구FC는 세징야와 라마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역습 차단 능력이 떨어지고 미드필더진의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 이선과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현대는 라카바와 엄원상의 빠른 측면 침투를 적극 활용하며 허율의 제공권과 이선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빠르게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대구FC는 수비 간격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울산HD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울산현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서울 이랜드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부산교통공사전 코리아컵 패배를 포함해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4경기를 치른 현재 1승 1무 2패로 여전히 안방에서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좋은 활약을 펼치던 사비에르가 인천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결장하는 점도 전력 누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가 5득점 4실점으로 다득점, 다실점 성향을 보이는 팀인 만큼 자신들의 짜임새 있는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승산이 없는 흐름은 아닙니다. 서울 이랜드는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시즌 초반 4승 1무 1패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에울레르와 아이데일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한층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부산을 상대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듯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2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치른 6경기 중 5경기가 홈에서 진행되었고 인천과 수원 삼성 원정에서는 모두 패배하는 등 원정 경기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흐름과 기세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산 아이파크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부산 아이파크는 홈에서의 부진과 더불어 사비에르의 결장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서울 이랜드가 결국 해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이번 경기는 서울 이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천안시티와 안산그리너스입니다. 천안시티는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직선적인 공격 전개와 공중볼 경합에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이정엽 선수는 노련한 움직임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퉁까라 선수는 세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와 공간 침투에 능한 자원입니다. 펠리페 선수 역시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격진 전체의 역할이 분명하고 전방 점유율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김태환 감독은 K리그 1부 다수 구단에서 경험을 쌓은 지도자로 K리그 2부에서 가장 전술 운용이 안정적인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산그리너스는 점유율보다는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팀입니다. 라파와 사라이바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팀 전술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수일은 충분한 활동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마무리에서 집중력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관우 감독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은 초보 지도자로 아직 전술적인 조합과 흐름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중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다소 늦어지고 교체 카드 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감독 간의 경험 차이와 전술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티는 김태환 감독 체제에서 수비 안정과 전방 연계 플레이가 잘 정립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안산그리너스는 이관우 감독 체제 초반의 시행착오와 미완성된 전술로 인해 경기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티는 강력한 공중볼 장악과 선 굵은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또한 경기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김태환 감독의 전술적 판단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천안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